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경제학의 바이블, 폴 크루그먼 교과서의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생산과 환율의 단기적인 관계, 그 중심에 있는 바로 이 총수요식에 대해서 한번 자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뉴스만 틀면 환율이 올랐다, 달러가 얼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 우리 경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막연하게 수출은 잘 되겠지 싶은데 그게 다일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속사정을 한번 시원하게 들여다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총수요가 도대체 뭔지 감을 딱 잡고요. 이걸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환율이랑 경상수지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보고 이걸 다 합쳐서 균형 생산량이 어떻게 딱 정해지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더 고민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밟아보죠. 아까 던졌던 질문, 환율이 오르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무조건 이 총수요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거든요. 총수요, 영어로는 aggregate demand.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D라고 부를게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한 나라 경제 전체의 수요, 즉 사려는 힘의 총합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에서 물건이 얼마나 생산될지는 결국 얼마나 팔릴지에 달려 있잖아요. 바로 그 얼마나 팔릴까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 총수요, D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총수요 방정식이에요. 와, 딱 보자마자 수식이라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근데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나라 경제에서 돈을 쓰는 주체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C, I, G, 그리고 CA. 딱 이 4가지거든요.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식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요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그 4가지 재료 한번 볼까요? 바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경상수지.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총수요라는 큰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비, C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돈이에요. 밥 사 먹고, 옷 사고, 영화 보고 이런 모든 지출을 다 합친 겁니다. 당연히 월급, Y에서 세금, T를 떼고 남은 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도 팍팍 늘어나겠죠? 두 번째는 투자, I입니다. 이건 기업들이 쓰는 돈이에요. 미래에 돈을 더 벌려고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투자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정부 지출, G죠. 말 그대로 정부가 쓰는 돈입니다. 도로도 깔고 나라도 지키고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이런 나라 살림 전반에 들어가는 돈을 말해요.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4번째 퍼즐 조각이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경상수지, CA입니다. 간단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물건 팔아서 번 돈, 즉 수출액에서 외국 물건 사오느라 쓴 돈, 즉 수입액을 뺀 값이에요. 바로 이 녀석이 환율과 우리 경제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환율이 어떻게 이 경상수지를 건드려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수요를 바꾸게 되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교과서에 나오는 표인데요. 복잡한 거 다 빼고 딱 저기 위에 있는 작은 표 17-1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 딱 2개라는 거죠. 바로 실질환율 그리고 가처분 소득.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실질 환율이 오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가성비가 세계 시장에서 확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옛날엔 1달러로 1,000원짜리 한국 과자를 하나 샀는데 환율이 올라서 이제 1달러로 1,300원이 되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과자가 엄청 싸게 느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고 수출 증가. 반대로 우리 눈에는 비싸지는 외제차 같은 건 덜 사게 되겠죠? 수출 감소. 수출은 늘고 수입은 주니까
수출 빼기 수입인 경상수지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바로 이게 총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입니다. 그럼 가처분 소득은요? 이것도 간단해요. 만약 우리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쓸 돈이 줄어들면 당연히 씀씀이를 줄이겠죠. 이때 국산품만 덜 사는 게 아니라 아이폰이나 명품백 같은 수입품 소비도 같이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총 수요를 이루는 4가지 재료들을 다 살펴봤어요. 이제 이걸 다 합쳐서 이 경제가 어디에서 멈춰서는지 그 균형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경제의 균형.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진짜 상식적이에요. 딱 이겁니다. 한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양, Y랑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양, D가 정확히 똑같아지는 지점. 거기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Y는 D.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지점, 생산과 수요가 딱 만나는 이 균형점이 그래프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자, 먼저 저기 대각선으로 쭉 뻗은 45도선 보이시죠? 저 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생산 Y와 수요 D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일종의 약속선이에요. 그리고 저기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곡선, 저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경상수지를 다 더한 총수요 D 곡선입니다. 어때요?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저 두 선이 만나는 단 하나의 점. 저기서 이 경제의 생산량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고 명쾌하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볼 문제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게요. 첫째, 총수요 D는 C, I, G, CA 이 4가지의 합이다. 둘째, 그 중에서도 경상수지는 뭐랑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실질 환율과 가처분 소득. 셋째, 특히 실질 환율이 오르면 우리 물건 가성비가 좋아져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이게 총수요를 끌어올린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균형은 어디서? Y는 D. 생산과 수요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면서 마칠게요. 오늘 배운 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럼 아까 봤던 그 총수요 D 곡선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총 생산량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맞히셨다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공부를 돕는 경제학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